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입니다. 자, 남양주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오늘 하늘이 너무 맑더라고요. 그래서 오는데 파란 하늘을 보고 정말 기분 좋게 왔거든요. 이 기분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오늘 MBS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카메라가 제 앞에 세 대가 있어서 지금 너무 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하다가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MBS를 전달하려고 하니까 낯설고 어색하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MBS 3주차인데요. 자, 3주차는 제목이 뭐냐면 결단과 사업가의 자세입니다. 자,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약간 기분을 푸는 마음으로 재밌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친정엄마가 같이 살고 계세요. 근데 친정엄마가 갑자기 아침에 그러시는 거예요. 기영아, 구리에 가지 마. 코로나 19명이 나왔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어떻게 알았어요? 이랬더니 구리에서 문자가 왔는데 코로나 19라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19도 제 엄마는 다른 언어로 알아듣고 코로나 19명 나왔으니까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제가 아침을 시작을 했는데요. 어떻게 좀 재밌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결단. 자, 지난주에 저희 김혜련 사장님 이제 꿈에 대한 강의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단은 내 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내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필요한 건데요. 성공을 하기 위한 결단으로는 시간 투자와 교육 시스템에 플러그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시간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 자, 시간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원칙인 거죠. 원칙이 없는데 시간 투자를 하는 거는 원칙 안에서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원칙을 정하고 타협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자, 우선순위는 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의 차이인데, 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간 투자를 하는데 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있고 중요한 곳에 시간 투자를 하는 게 있는데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내가 어디에다가 우선순위 정해야 되는지 알 수 있고요.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과 시급한 일을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시급한 일은 되게 많아요. 매일매일 일상생활 하면서 이런 모든 게 시급한 일이고요. 근데 이런 시급한 일을 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중요한 일을 빠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거, 즉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주부는 주부 일을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되게 시간 타임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있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시급한 일에 들어가는데요. 그 시급한 일을 하면서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되게 필요한데요. 저녁에 예를 들어 저녁에 내가 스케줄 정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오늘 만나기로 한 사람 중에 갑자기 급하게 누군가가 연락이 와서 뭘 만나. 근데 그 만나는 게 기존에 있는 스케줄을 약간 바꿀 수 있고 이게 더 먼저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그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왜냐? 그거는 이번 달 아니면 올해 개년도에 나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사항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급한 일은 하되 시급한 일 안에 내가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곳이 어디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이나 부모님, 휴가, 취미 이런 걸 조금만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시간 안에서 내가 아메이 사업을 준비를 한다면 우리가 시간 투자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우선인가 보겠습니다. 자, 포기해야 되는 이유와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 때문에 못하겠어요. 너무 바빠서 못하겠어요. 돈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근데요, 성공하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애들이 컸을 때 애들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도 바쁜데 앞으로 내 인생이 계속 너무 바쁠 것 같아서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금도 돈이 없지만 나는 나중에 제가 5년 뒤에 10년 뒤에 제 인생을 위해서 더 많은 수익 경제적 여유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이 하는 이유와 포기하는 이유가
하나로 같다는 거죠. 근데 누구는 그게 성공의 이유가 되고 어떤 분은 그게 포기의 이유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교육 시스템에 플러그인을 해야 되는데요. 시스템을 철저히 따르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 저희 이 아메이 사업의 특징이 성공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다른 성공은 보면 내가 누구보다 잘나야 되고, 내가 뭐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누구보다 좋은 스펙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항상 상대방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환경과.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잘 돕고 내가 누군가와 호흡을 잘해서 성공하는 거기 때문에요. 과정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을 철저히 따르고 내가 습관적인 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시스템 안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폰서를 예우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거는 나보다 먼저 하면서 많은 실수를 거듭하고 그 실수 안에서 충분히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거, 버릴 것과 버리지 않아도 되는 거, 이것을 구분하고 계신 스폰서, 경험이 많은 먼저 하신 스폰서를 따르면 제가 그 실수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제가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탱코화를 해야 되는데요. 탱코화는 나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10가지 생활 습관을 바꾼다는 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요. 하루에 1cm, 1cm, 1cm씩 달라지면요. 매일은 표시가 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100일이 되고 200일이 되고 300일이 되면 인생에 너무 많은 격차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책 읽기. 하루에 30분. 두 번째, CD 듣기. 이 CD 음원을 듣는다는 거는 정말 좋은 건데요. 책은 읽으면서 하루에 많이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15분, 20분 짧게 매일매일 읽는 습관을 하다 보면 책을 읽으면서 저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음원을 들으면서 다른 분들의 성공을 우리가 가슴에 같이 공감대를 가지는 거죠. 저는 사업 초기에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오디오를 듣는 거였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뭐 유튜브로 듣는다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카세트를 사가지고요. 카세트를 방에 하나, 욕실에 하나, 부엌에 하나, 제가 많이 움직이는 저희 집 동선에 3대를 놓고요. 제가 가는 곳마다 오디오 음원을 들었어요. 그때는 테이프였어요. CD도 아니었고 유튜브도 아니었고 그냥 테이프를 플레이를 눌러서 계속 듣다가요. 또 이쪽으로 옮기면 이쪽으로 옮겨서 다시 그냥 듣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계속 제가 혼자 생각하지 않으려고 다른 성공하신 분의 생각을 제가 계속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저 혼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를 많이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팅 참석인데요. 미팅 참석은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키워드예요. 왜냐? 혼자서 스스로 자기 개발이 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무인도에 있는데 자기 개발이 될까요? 어렵죠. 산에 있는데 자기 개발이 될까요? 어렵죠. 그래서 지방보다는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굉장히 걷는 속도도 빠르고 뭔가 빨리 진행되는 것 같은데 성장하는 속도도 많이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미팅 참석을 같이 필요한 시간들이고요. 자, 100% 제품 애용. 저희가 이제 생필품을 써보고 누군가한테 자랑을 하는 게 저희 사업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써보지 않은 제품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얘기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품을 써보고 제일 좋은 제품. 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여성분들은 오랫동안 뭐 변비를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자기가 되게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정말 이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딱 가지면서 가능성을 많이 보는데요.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좋은 제품을 하나 경험해보고 나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미지나 이 회사의 가능성 그리고 내 사업의 비전을 같이 결부시키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애용은요, 모든 사업가가 무조건 해야 되는 100% 해야 되는 필수 조건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번째가 소비자 모으기. 자, 소비자 모으기. 자, 여기에서 1번, 2번, 3번, 4번. 자, 책 읽기, CD, 미팅 참석, 100% 제품 애용. 요거는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혼자서 하는 거를 잘하시는 분은요, 남과 하는 거는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누군가와 같이 하는데요. 자, 제품을 좋아하는 매니아 소비자 모으기를 10명에서 30명 정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내가 왜 좋아하는지 이런 정보를 주다 보면 그분들도 나처럼 매니아가 되고, 매니아 중에서는 분명히 이 사업의 기회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소비자 모으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또 사업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자, 사업 설명을 하는데 비즈니스 설명을 하지 않으면요, 그분들은 이 제품을 쓰면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 모르세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해서 제품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제품 속에 있는 기회, 유통의 기회, 수입을 벌 수 있는 기회, 경제를 가질 수 있는 기회,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들을 그분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그분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전을 보여야 되겠죠. 플랜을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7번째. 자, 사업 설명을 했으면 이분들을 그냥 가만히 둔다고 이분들이 스스로 사업이 대단하다, 사업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신뢰 쌓기를 통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우리 스폰서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저희를 도와주는지, 시스템이 뭔지 모든 것을 다 신뢰 쌓기 통해서 이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을 보고 팔로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뢰 쌓기를 하고요. 자, 신뢰 쌓기를 했으면 제가 그분과 저는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그분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상담은요, 저한테도 필요하지만 제가 후원해 드리는 분과의 상담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상담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나중에 이제 또 뒷시간에 아마 나올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고요. 사실 상담만 잘해도, 이게 사람은 저희가 다 보면 어른이잖아요. 비즈니스 하시는 어른이잖아요. 이게 미성년자가 저희 사업을 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고,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만 잘해도요, 그분이 많은 것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9번째, 이 커뮤니케이션. 요즘은 온라인 사업이죠. 지금 오늘도 사실 온라인이잖아요. 이 온라인 사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뭐 인스타나 유튜브나, 저도 인스타 하고 있어요. 남양 준마 TV라고 인스타를 하고 있고요. 유튜브도 영광이 엄마라는 유튜브를 했다가 요즘은 이제 크로스해서 하진 않지만 그래도 너무 재미있게 했던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지금 20대, 30대 그리고 10대들은요, 온라인이 너무 편하네요. 이 온라인을 하고 있는 10대와 20대들이 소통하는 방식을 저희가 이해하고 같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과 친숙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 아메에서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접하는 거는 너무 중요한 일이고요. 자, 10번째, 건강. 그래서 아무리 성공한들 저희가 연봉이 3억이 넘어. 근데 저희가 연봉이 나중에 크라운 되고 10억이 넘었어. 근데 저희가 건강하지 않아. 그럼 누가 좋아요? 네, 물론 자녀가 좋을 수도 있죠. 이왕이면 제가 건강하고 제가 누리면 훨씬 더 낫겠죠. 예, 그래서 건강은 저희가 이제, 근데 사실 저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많이 건강하세요. 왜냐하면 저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저희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요? 아이템이 첫 번째 뭐예요? 뉴트리라이트. 뉴트리라이트 제품이 어때요? 너무 좋죠. 내가 건강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침마다 에너지가 막 나와. 저도 오늘 아침에 에너지가 너무 나와가지고 혼자 차에서 노래하고 막 흥얼흥얼, 여기까지 왔는데 기운이 다 빠질 정도로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막 아침마다 건강해. 그리고 뉴트리라이트 제품 어때요? 오래 쓰면 쓸수록 피부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홈케어 제품은요, 청소해놔 보세요. 청소하시면요, 먼지가 앉지를 않아요. 이 정전기 먼지 텔레비 화면에 많이 묻죠? 앉지를 않아요. 너무 깨끗해요. 그러니까 생활의 모든 것이요, 건강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최고의 공기청정기, 최고의 정수기, 이 좋은 물과 좋은 공기, 이런 것 속에서 저희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오래 할수록 에너지가 많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성공의 법칙을 보겠습니다. 자, 신의 법칙과 인간의 법칙은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당신이 그것을 위해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자, 결단의 의미는요. 결단은 꿈과 소망의 어떤 완성품인데, 자, 꿈과 소망 없이 아무것도 결단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결단은요, 내가 꿈이 간절하다? 그럼 저절로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꿈이 간절하지 않은 사람한테 억지로 결단해라, 결단해라, 공부하기 싫은 학생한테 결단해라, 결단해라 이러면 책상에 앉아있지만 그 공부는 하나도 그 친구의 머리 안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자, 간절하다면 저절로 결단이 되겠죠. 자, 우리한테 간절한 이유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 간절한 이유를 꼭 가슴에 왜 내가 이 사업을 시작했지? 내가 왜 이거를 했지? 이거 안 해도 우리는 사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시작했지?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 이유가 있었거든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컸을 때 제가 자라는 그런 환경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안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또 되돌려 생각하고 생각해도요. 준비된 게 없었어요. 저희는요. 집안에 자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물려받을 수 있는 자산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저희 남편이 늘 건강하다라는 거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남편 사업이 계속 잘 될 거라고 그거는 누구나 또한 장담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혼자서 생각해 보면 아들 둘을 혼자 키우기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아들 둘을 키우기에는 저한테 너무 걱정과 염려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염려 때문에 어쨌든 저는 아메를 시작했고 그래서 준비했고 저는 생각을 하기를 나는 머리도 나쁘니까 남들 한 번 들었을 때 세 번, 네 번 들어야 돼. 저는 잘 못하니까 남들 한 번 할 때 저는 세 번, 네 번 해야 돼. 이제 그런 마음으로 더 열심히 많이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반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 세상에 결단 없는 성공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성공자들 수많은 결단을 반복하고요. 실패자들은 성공자가 부럽기만 하고 결단하지 않죠. 그래서 판단은 누구나 잘해요. 누구나 판단은 잘하지만 그 판단을 하는 그 사람이 과연 판단받는 그 사람에 비해서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내가 나한테 어떻게 잘하고 있나라고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일수록 큰 소망을 가지는데요. 작은 성공을 습관화된다 그러면 작은 성공을 이루고요. 그러고 난다면 큰 꿈을 한번 가질 수 있는 포부가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큰 꿈을 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사업에서 핀이 보면 SP, GP, 플래티늄,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 이 단계가 다 있는 이유가 요것보다 요게 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요. 요거에 습관이 잘 돼 있고 요 정도를 한다 그러면 그 다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기 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생활 습관과 작은 성공들을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결단이 싫어서 꿈조차 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막 하긴 했어. 나 해볼 거야. 나 정말 잘할 거야. 난 이게 인생의 기회야. 막 이러신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3일 딱 되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러세요. 우리 남편이 괜찮다 그랬어요. 그냥 집에 있어도 된다 그랬어요. 또 남성분들은 우리 와이프가 하지 말재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아 그렇구나 이러고 말아요. 네, 근데 뭐 결단 안 되는 사람한테 제가 뭐 결단하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할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결단은 환경과 여건에 무관한 것. 자, 그래서 실패자들의 성공률의 90%는 일도 도전 못하고요. 성공자들은 성공률이 10% 미만만 되어도 도전한다는 거죠. 자, 결단은 성공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가치를 보고 한다고 얘기했어요. 일의 가치를 보면요. 제가 아미를 그렇게 재미있게 했던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결과가 저는 너무 제가 원하는 거였어요. 만약에 이 결과가 제가 원하지 않는 거였다 그러면요. 저는 과정을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과정이 어렵다 어렵지 않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위해서는 충분히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저희 회사 오너가요, 그 다른 이렇게 수주, 다른 오더를 주는 본사에 가서 그 20대, 30대 되는 디자이너들한테 많은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서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면서도 고개 숙이는 거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내 주위에서 보면 싫지만 계속 하시는 어른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아가씨 때부터. 그런 것들을 계속 기억하면서요. 정말 해보면 이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 비교해보면 저희 남편이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그리고 가끔 속상하다고 술 마시고 들어오고 어떨 때는 돈을 많이 잃은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작은 부도 뭐 이런 것들이 나거나 아니면 돈 받을 때에서 못 받아. 그럼 말은 표시는 안 하지만 너무너무 속상해하는 그 모습을 보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렵지 않았어요. 이거는 나만 열심히 다니고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조금 더 철저하게 연습을 해서 그분들에게 얘기하는 것만 하면 됐기 때문에 저는 그게 과정이 어렵지 않았어요. 저보고 만약에 과정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내 주위에 열심히 살고 있는 분들을 한번 봐보세요. 당신 주위에 열심히 살고 있는 분들을 본다면 절대 그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주위에 사업하시는 분들을 한번 봐보세요. 저희 사업하고 비교하면요. 저희는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자, 그래서 또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일의 가치, 결과를 정말 결과를 한번 봐보세요. 제가 아메이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요. 어떻게 되냐면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저는 면허증 없이 아메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 되고 에메랄드 될 때 제가 면허증을 가지고 차를 샀고요.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또 집도 사고 제가 원하는 이런 애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제가 원하는 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과를 원했고 그 결과 안에서 제가 지금 누군가의 인생에 또 영향력을 주고 그분의 인생을 돕는 그런 멘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단과 성공의 상관관계인데요. 자, 결단력이 강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Y가 정말 중요하고 Y가 정확하다면요. 결단은 스스로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말들이요. 아마 공감을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결단에 처한 사람 눈에는 모든 게 다 길러 보여요. 모든 게. 제가 예전에요. 한 10년 전에 저에게 제품을 이렇게 저에게 건강 관리를 받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단순한 이유, 제가 시간을 조금 늦었다는 이유로 저한테 건강관리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하다고 충분히 그게 이해될 수 있는 거였지만 그분에게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분이 저하고의 인연을 끊겠다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요. 제가 그분을 다시 후원을 하고 있고요. 그분이 저랑 같이 건강 공부도 같이 하고 있고요. 사업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고 계세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제3의 길이라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하고자 하고 내가 결단이 돼 있다 그러면 안 될 일이 하나도 없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세상은 너무 무궁무진하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선택한 게 아메이고 아메이가 왜 선택했냐? 저는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특별한 리스크, 저는 안 돼도 이거는 현상 유지거든요. 근데 다른 거는요, 안 되면요, 망하는 거예요. 안 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돼도 현상 유지야. 너무 괜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리스크가 없는 이 일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걸 선택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공자들,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 성공하신 그분들이 한 말도요, 여기에서는 해당되는 게 정말 많았어요. 왜 개천에서 욕난다 그러죠? 저는 앞으로도 개천에서 계속 욕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요, 좋은 학교 시스템에서 좋은 학벌을 가지고 좋은 지식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최고의 성공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균은 높을 수 있지만 정말 최고의 성공은요, 하고 싶은 사람이 저는 한다고 생각해요. 그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고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공하고 싶어서 여기 이 자리에서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모두 다 개천에서 욕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놓치지 말고 내가 왜 아메이를 했지? 내가 아메이를 한 이유가 뭘까? 그 Y를 가슴 깊이 우리는 새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결단력이 결여되어 있다면 실패의 최대 요인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유가 많이 나와요. 내 입에서 이유가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아니야, 해야 돼. 해야 될 이유를 스스로 계속 찾는다 그러면요. 그분은 반드시 됩니다. 근데 하지 못할 이유를 계속 갖다 대고 계속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그럼 그분의 성공은 보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 스스로 마음이 바뀌는 게 성공의 시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결단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이요. 대부분 92%가 해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해요. 저희는 돈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결단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유가 있다면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저희는 예뻐야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냥 예쁜 척 웃어주시기만 해도 예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말 못하시는 분들이 성공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진짜 수화로 말씀하시고 옆에 조용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매년 여행을 가는데요. 그 여행을 가다 보면 꼭 저희처럼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조용한데 옆 테이블이 너무 조용해요. 근데 그분들이 성공해서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왜 조용하지? 수화로 말을 하고 계세요. 말을 안 해도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간절하고 이유만 있다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성공자의 결단은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고요. 내가 목표를 응원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나에게 이 사업을 전달해 준 사람이 내 목표의 가장 응원자예요. 그럼 그분과 함께 내가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요 가족도 응원하지 않아요. 가족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예를 들어 내가 정말 좋은 주식이 있어. 근데 너무 괜찮아. 여기에 주식 투자할래. 근데요 가족이요 하세요 이러고 도와줄 와이프 있나요? 도와줄 남편 있나요? 아니에요. 말릴 거예요. 일단 말릴 거예요. 근데 저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하다 보면요 가족이요 야 네가 되겠어?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하지 마. 너는 안 돼. 너 게으르잖아. 너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잖아. 기타 등등 많은 이유로 갖다 대요. 그렇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아. 당신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스폰서예요. 스폰서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에게 박수를 쳐주고 잘했습니다 라고 칭찬을 계속해서 제가 조금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계속 목표를 같이 응원해 줄 사람과 교류를 하면서 내가 결단했어 이러고 나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여기에서 시간을 써야 되고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스폰서랑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계속 음원을 들으면서 간절한 염원을 가지는 거죠. 내가 하고 싶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이유를 계속 가지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이유. 매일매일 우리는요 도전자고 매일매일 내가 해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고 매일매일 내가 안 움직여도 되는 움직임을 갖고 있잖아요. 왜냐? 내 목표 때문에. 왜? 내 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애랑 매일매일 부딪혀야 돼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이걸 하지? 내가 왜 이걸 하지? 그 이유가 충분하다면 과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의 염원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을 가져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해냈다. 그럼에도 오늘 불구하고 나는 해냈다. 이런 성취감을 매일매일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곧 가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보세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자기가 자신한테 칭찬하는 시간이 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패자의 결단은 보통 이러세요. 우유부단하고 항상 뭔가 미뤄요. 안 될 것 같으니까 미루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몰라요. 내가 여기서 뭐 하지? 놀다 오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비즈니스 설명하러 가서 같이 있다가 밥 먹고 나오는 거, 그게 땡이에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뭔가 비즈니스 설명을 하고 자료를 주고 내가 사업 미팅장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내가 너무 감동받았던 거, 내가 스폰서랑 같이 있으면서 내가 너무 감동받았던 거, 그리고 내가 다른 분과 사업하면서 너무 좋았던 거,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분도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일들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자신의 결정보다 남의 의견에 더 많은 비중을 둬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본 비전인데 어떻게 남의 말을 믿겠습니까? 자, 과정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는 거. 자, 이런 것도 맞지 않습니다. 결단을 철회할 때 손바닥 뒤집을 듯이 이렇게 반복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피하셔야 돼요. 자, 후퇴할 길을 만들어 놓고 미리 변명거리를 생각한다. 자, 무엇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로 이런 패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그냥 사업을 후원하기보다 저희 제품이 너무 좋잖아요. 그 제품을 쓸 수 있도록 그분과의 관계는 계속 잘 유지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성공할 수 있는 패턴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할 수는 있죠. 어떻게? 이런 시스템에서 학습을 하면 누구나 변할 수 있는 거죠. 왜냐? 학습을 하면 학습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을 바꿔놓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늘 중요한 거는 내가 학습하는 자리. 오늘은 오프라인 미팅이 아니라 저희가 온라인 미팅이죠. 이 온라인 미팅에서 저희는 무엇을 할까요? 지금 저희는 성공의 학습을 하고 있고 저희의 가치관과 저희의 생각관념을 바꾸고 있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사업가에 내가 이렇게 결단을 했어. 자, 결단을 했으면 저희는 이제 자세를 가져야 돼요.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기 있기 때문에 어떤 자세를 가질까요? 자,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증은 구청에 가면 그냥 내주는 건데요. 그거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시는 거예요. 저희는 나라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제품을 살 때 모든 게 다 제품 가격에 이미 세금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영사업가로서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요. 자, 외적 자세와 내적 자세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외적 자세는 복장, 언어, 태도, 겸손, 열정, 표정 관리. 표정은 미인 경칭질. 그래서 뭐냐면 미소와 인사와 잘 경청하고요. 칭찬을 잘해주고 질문을 하며 내 앞에 있는 사람과의 좋은 시간을, 좋은 타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복장은 많은 옷을 많이 사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가장 내가 집에서 그냥 깨끗하게 입을 수 있는 거 있죠. 누가 봤을 때도 비즈니스 하는 사람 같이 보여. 그냥 깨끗하게 입을 수 있는 거. 이런 게 필요하고요. 언어는 조금 겸손한 언어가 필요하고요. 태도, 겸손, 열정. 항상 누가 봐도 나는 열정이 있어 보여야 되는 그 자세가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굴 만났는데 왜 어디 아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내가 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아파 보였지? 내가 왜 힘이 없어 보였나?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한다 그러면 내가 다시 내가 뭔가 좀 점검을 해야 되겠다.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거는 타인이 나한테 하는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를 점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적 자세는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사업의 주인, 열정적이고 좀 악착같이 해야 되고요. 내가 내 사업에 신념과 확신이 있다 그러면 내적 자세는 스스로 많이 갖춰집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의존하지 말고 변화하는 데 집중을 하면 되는데요. 내적 자세가 좋으신 분들은 외적 자세가 사실 그냥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보이는 것을 스스로 잘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자기관리고 그게 나로부터 시작이고 그게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저희 사업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저희 사업은 나로부터 시작이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고요. 자, 성공자와 실패자의 보면 성공자는 이걸 한번 쭉 그냥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은 스스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일의 성공적 결과에 초점을 맞추며 해야 할 이유를 찾는다. 그리고 성공을 먼저 생각하며 스스로 일하는 자, 그리고 10%의 가능성에 도전하고 100만 원에 투자해서 200만 원을 얻겠다는 그런 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Y를 찾는 자, 5%의 사람. 이게 모든 성공자들한테 해당되는 단어이고 언어예요. 자, 실패자한테는 어떤 언어가 들어갈까요? 과정의 어려움에 초점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 않을 이유를 계속 찾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환경 탓을 하고 남 탓을 해요. 그리고 시키는 일만 하려고 하지 그 외에 보이는 다른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자, 90%의 가능성에도 주저주저 한다는 거죠. 그리고 100만 원을 절약해서 50만 원을 저축하겠다라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how를 먼저 생각하고 95%의 사람이 사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지마 원칙과 묻지마 원칙은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다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옳은 일인지 그렇지 않은 일인지, 스스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무엇이 문제가 되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못해서 저희가 많은 사람들을 후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같이 성공할 수 있게 이끌어 줄 수 있냐 없냐는요, 이 차이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내가 행동하는 걸로 인해서 내 앞에 있는 파트너 분들이 성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그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하지마 원칙과 묻지마 원칙이에요. 즉 파트너와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요, 사업자로 이렇게 다른 사업을 하지 말고요, 술, 도박 이런 거 하시면 안 되세요. 좋은 사이라고 이런 거 계속 같이 하시면요, 나중에 결국은요, 술 먹고 좋은 결과 가지는 거 별로 없어요. 그리고 도박하면요, 돈을 잃은 사람은요 계속 불편해요. 그렇다고 스폰서가 계속 돈을 잃어줄 수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아예 하시면 안 되세요. 자, 외상거래 하시면 안 되세요. 만약에 내가 제품이 급한 제품이 있거나 뭐해, 아니면 뭐 돈이 좀 없어, 예를 들어 뭐 어딜 가기로 했는데 차비가 없어. 근데 우리 옆에 우리 스폰서가 있어. 스폰서님 차비 좀 빌려주세요. 아니면 우리 스폰서님 뭐 밥값 좀 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당연히 내주죠. 내주긴 하지만 그분이 그런 작은 사소한 거에 대한 중요성에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그분 파트너한테도 그런 실수를 할 거예요. 그럼 그 파트너는요, 그런 스폰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고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좋은 의도로 빌려줬지만, 아니면 좋은 의도로 내가 급한 제품이 있어서 먼저 빌려줬어요. 근데 빌려준 사람은 계속 기억한대요. 빌려간 사람은 기억하지 않고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럼 빌려준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말은 하지 못해. 말은 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 얼굴 볼 때마다 그 제품이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이 빌려간 게 생각이 나요. 그럼 그 사람 마음에 이 사람한테 사업을 전달해야 되고 사업의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저한테 안 준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업 얘기가 전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구매를 도와주는 거 이런 것도 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결국 사자 새끼는요, 부모한테 일찍 떨어져서 강하게 컸을 때 사자가 되는 것처럼 저희도 뭔가 계속 도와주잖아요. 자녀 교육도 그런 것 같아요. 자녀 교육도 너무 많이 도와주고 너무 많이 관심을 가질수록 어릴 때는 괜찮지만 클수록 그 자녀는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게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폰서에게 불평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내 부모를 불평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스폰서를 불평하면요, 스폰서는 아무도 다음부터 그분에게 사업에 필요한 얘기를 하기가 힘들어지세요. 왜냐하면 불평을 하고 있는 분에게 또 다른 얘기를 하면요, 그분은 또다시 불평을 할 거거든요. 또 다른 불평도 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한 불평을 누군가가 듣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전달받는 분도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에 대한 불평은요, 곧 내가 누워서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다운을 만들어주는 거. 왜 사이 좋다고 다운 막 만들어주죠? 그러면 안 되세요. 안 된다고 제가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시려면 하세요. 근데 계속 그 그룹이 성장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해본 일이에요. 제가 후원하는 제 동생, 제 여동생, 제가 사업을 가르치고 싶어서 여동생 밑으로 막 사업자를 많이 붙였어요. 막 내가 후원할 사람들을 계속 붙여서 했는데 결국 동생이요, 스스로 자생하는 거를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운을 만들어주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을 키우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하시는 거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저는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 그분의 주위에 있는 인프라를 같이 찾아서 홈미팅을 도와주고 같이 그분이 아시는 분들을 같이 만나서 사업 설명해주고 이거는 완전 좋습니다. 그게 바로 바른 팔로우업이고 바른 뎁스 미팅이에요. 그래서 그런 미팅들을 하셔야 되고요.
자, 크로스 라인 하시면 안 되는 게요. 내 사업을 가장 바르게 도와주고 내가 사업이 잘 됐을 때 가장 박수 쳐줄 사람이 누구냐면 제 위에 있는 스폰서가 가장 좋아하세요. 자,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스폰서 말을 믿어야 돼요. 제 형제 파트너 말은요, 같이 있어서 좋긴 하고 같이 있어서 동기부여되고 같이 있어서 서로 도움에 성장에 시너지는 줄 수 있지만 결정적일 때요, 바른 말을 하고 결정적일 때 바른 선택을 해줄 수 있는 분은 결과적으로 내 스폰서예요. 그럼 형제레그는 어떻게 할까요? 예의 있게 인사하고 사업적인 그런 관계는 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냥 필요 이상의 말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악이나 등 비즈니스에 안 좋은 거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 애기 봐주고 처음에는 좀 봐줘도 되지만 그분이 알아서 애기를 이제 어린이집에 맡기거나 요럴 때까지는 되지만 계속 애기를 봐줄게, 데리고 와, 내가 봐줄게, 데리고 와, 계속 그러시면요, 그분은 진짜 되는 줄 알고 계속 맡겨요. 그럼 그분 사업도 되지 않고 내 사업도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됐을 때 그분이 결정할 수 있게 그냥 안내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묻지마 원칙이 있어요. 이게 말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내가 그 사람, 내가 내 파트너, 내가 내 소중한 파트너한테 하는 행동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소중한 파트너한테 아니면 내 스폰서한테 아니면 내 형제레그한테 묻지 말아야 될 이런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요, 나이 묻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인다고, 어머, 이렇게 아가씨라는 생각을, 어머, 아기가 몇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뭐라 그래요? 저 결혼 안 했는데요. 오, 그러면 그 상황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이나 결혼 여부 이런 거는 물으시면 안 되세요. 자, 그리고 그냥 그럴 때 이제 물을 수 있는 거는 네,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요까지만 물어보시면 그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그리고 학벌 절대 묻지 마세요. 어느 고등학교 나왔어요? 어느 대학교 나왔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요, 지방대 나온 사람은 서울 쪽에서 나온 사람의 말을 듣고요, 주눅이 들어서 말을 못 하세요. 그래서 나이, 학벌 이런 거 묻지 마시고요, 그냥 저분이 사업을 진지하게 잘 하고 계신지, 그분이 시스템에 조인되어 있는지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그분하고 상대를 하시고 그분하고 대화를 하시면 되세요. 자, 종교도 묻지 마세요. 나는 기독교인데 내 파트너는 불교야. 근데 갑자기 그분한테 자, 우리 기도합시다 이러면 그분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래서 종교나 이런 것도 묻지 마시고요, 이제 스스로 말씀하시면 아, 그렇군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세요. 자, 출신 지역 이것도 묻지 마세요. 그냥 저희가 여기에서 같이 있으면 그냥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이에요. 저희는 사생활, 특히 묻지 말아야 되는 게 사생활이에요. 사업에 대한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오늘 오시는데 어디 기분 좋으셨겠어요. 요즘 어떤 어머니를 많이 들으세요? 요즘 미팅장에서 좋은 일이 뭐가 있으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면 되는데 어제 뭐 했어요? 그래갖고 오후에는 그치, 지난번에 만난 그 친구 어떻게 됐대요? 이러면서 그분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요, 나중에 이게 사업으로 전개되는 게 아니라 너무 불필요한 인간관계로 연결이 돼요. 그럼 그분을 사업으로 후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내가 해결해 줄 게 아니면요, 그분 사생활에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는 오히려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재산 여부 이런 것도 묻지 마세요. 그냥 아메를 하는 이유는요, 다 달라요. 내가 자기 개발이 필요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조금 여유 이런 거에 필요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나한테 사업을 알려준 스폰서가 너무 좋아, 나는 저 사람하고 계속 나이 들어 가고 싶어, 저 사람과 인생을 같이 살아가고 싶어, 이래서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굳이 다른 이유를 자꾸 물어가지고 잘못 물으면 오히려 사업을 계속 이분은 너무너무 사업을 하고 싶어, 근데 내가 묻는 질문,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그분이 사업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뭘 잘하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 모든 거 있죠. 묻지 마, 하지 마. 이 부분은요, 내가 늘 작지만
늘 관심을 가지고 늘 스스로 이거에 대해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아메이 사업하면서 사람한테 하는 실수는요. 많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저는 성공의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누군가를 후원하고 싶고 후원하는 그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분이 스스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나부터 잘하고 묻지마 원칙, 하지마 원칙 이런 거를 잘 지켜간다 그러면 충분히 그분이 사업에서 주는 비전, 그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 그거를 스스로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메 사업의 성공의 키워드는 뭐냐? 자, 세 가지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스템이죠. 자, 두 번째는 먼저 나보다 경험이 많은 스폰서예요. 자, 세 번째는 뭘까요? 내가 스스로 내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는 자영사업가의 자세. 이 세 가지가요, 성공의 키워드예요. 이 세 가지를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다른 공부가 아니에요.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하고 내가 스폰서로서의 자세, 내가 어차피 스폰서 될 거니까 내가 스폰서처럼 행동할래. 나 혼자지만 스폰서처럼 행동할래. 내가 좋은 스폰서가 되려면 내가 뭐가 필요해. 그리고 어차피 이건 내 사업이야. 서운해하지 않아. 이룰 수 있어. 내 사업이야. 내가 기대지 않아. 내가 의존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사업을 한번 같이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MBS 3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